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신지혜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인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빼돌려졌습니다. 현재 박 시장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경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이 지자체 행정기관이 나서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업무폰은 개인의 핸드폰이 아닙니다. 10년 내내 서울시가 그 통신비를 냈고 그 기기도 서울시가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물품에 해당합니다. 즉 사유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소관의 물품인 휴대폰을 이용자의 유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기기를 준 것이 바로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이것을 양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른 증여의 개념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것이 지자체의 것이라면 법률에 명백히 근거가 있어야만 양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양여할 수 있는 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관 단체만 가능합니다.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위탁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그 밖의 공익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의 유족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박 시장의 유족은 이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서울시 자산인 휴대폰을 명의 변경하고 이 기기를 양여한 것이라면 지금 현재 서울시 현 권한대행인 서정엽 권한대행은 행안부 물품관리 운영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를 서울시가 확보하고 보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부 공무원에게 휴대폰 사용 요금을 지급하면서 그가 은퇴한 이후에 핸드폰을 명의 이전하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살아있을 때 퇴직하고 또 보직을 변경하여 더 이상 휴대폰 사용 요금을 서울시가 내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은 이미 사망했을 뿐더러 서울시가 휴대폰 비용만 내준 것이 아니라 그 기기 자체를 구매해줬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박 시장의 핸드폰은 단순한 공공자산이 아닌 구체적이고 아주 중요한 법적 증거로서 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사건에서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 공무원을 보호하고 또 그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돼서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고 제1도시의 서울시장이 사망으로 거리에 이른 이 초유의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해당 핸드폰을 제대로 보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커녕 처음부터 포렌식 자체에 반대했었던 유가족에게 이 중요 증거물을 명예의존하여 넘기는 행위는 저희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는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청을 이제 서울시청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엽 현 권한대행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사망하고 나서 현재 권한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대행, 선출되지 않는 권력자로서 행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용입니다. 서정엽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대국민 앞에 사과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서울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또 자성할 생각이 전혀 없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저희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법적인 근거와 제도 없이 권한대행의 승인만으로 중요 증거가 유족에게 넘겨지고 증거가 인멸된 이 사태에 진실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자산인 박원순 핸드폰을 다시 되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선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 가능한데요. 국민분들 3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자필 서명을 통해 300명을 받으면 감사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인권위도 나오지 않는 이 초유의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권력자가 자신의 성폭력을 더 이상 은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사 그리고 또 진실을 위해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끝까지 피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계너머교육센터 대표 이정희입니다. 이게 아이 서울 이후의 실책입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겠다는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 여성 공무원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가족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서울 시민을 위한 공적 업무를 임하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비서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말입니다. 왜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발령되었는지도 모를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차출되어 가서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 인권 변호사 출신의 시민단체의 대부와 근무하는 일이 한때는 보람차기도 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장 개인의 속옷을 챙겨야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러려고 공무원 시험을 보았던가, 인권 변호사의 후광에 뽑는 시장이라는 권력에 가려 피해자의 고통과 호소는 하찮은 불평이 되거나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수년 동안 경험했던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성으로서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서울시 인권 현장에나 있는 죽은 낱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 수 없기에, 노동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기에 용기 내어 국가 시스템의 문을 두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사람들의 덫에 걸려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유출되어 박원순 전 시장은 통화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내가 이 파고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는 단 한마디 사과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가해의 증거인 자신을 스스로 죽임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박원순이 속옷만 입은 채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그와 같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가해의 증거가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 남자를 알려주겠다, 이런 성폭력의 증거가 바로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증거는 디지털 기기와 매체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와 함께 그렇게 몽도와 박원순의 휴대폰을 포렌식해달라고 요청했건만 그 휴대폰이 지금 박원순의 유가족의 손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휴대폰의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이 결정적 증거를 유가족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까지 해서 넘겨주었단 말입니까? 피해자는 아직도 서울시청의 직원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조직적 차원에서 전 방위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피해자의 피해를 증거할 결정적 증거물이자 서울시가 이용료를 지불한 서울시 법인의 공유폰을 망자의 유천이 불가한 상태에서 망자의 유가족에게 넘겼단 말입니까?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가해자의 가해 사실의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될 최소한의 조치조차 막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 비서실 직원과 인사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구체적인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적 노무를 수행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의 불평과 고심을 인지했을 것을 알기에 서울시의 방임과 방조에 대해서도 고소하였습니다. 이를 증거할 유력한 증거물이 박원순의 휴대폰입니다. 죽은 자의 권력이 여전히 작동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권력을 함께 나누었던 남아있는 자의 권력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증거물이 지금 유가족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니 이 순간에도 증거가 인멸되고 아니 이미 인멸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2차 가해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유가족에게 넘겨한 증거물인 휴대폰을 회수해서 검찰로 넘기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게 서울시가 피해자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장자연 사건처럼 증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의 증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숨기는 자들이 범인입니다. 반복된 실수와 우연은 조직적 공모의 증오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4월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후 서울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시청 내 성폭력 사건이 있어서 대면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 의뢰를 받고 5월 19일 2회에 걸쳐서 그리고 6월에도 서울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 교육에 강사로 강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법 제정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거돈 전 부산실장 성폭력 사건과 견주어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위력 성폭력의 특징과 대응을 위한 조직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이고 이 문제는 안전한 노동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조직의 장애 책임을 지고 예방과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목 놓아 설파했습니다. 이는 근무 현장 환경에 대한 폭력이므로 성차별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할 것을 최선의 예방책이자 해결 책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인 조직의 장인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서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사실을요. 피해자의 인권과 노동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에 피해자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 바로 저기에 계시는 분들, 이제 들은 바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동료들이, 선배들이 나서서 서울시의 운영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피해자의 피해를 방조한 자를 찾아내 주십시오. 만약 그 자가 지금 서울시의 운영 책임자라면 바로 사직과 법적 처벌을 받으라고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저와 눈을 마주쳐 진심으로 들어줬던 그분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서울시 전 시장의 공무원이자 서울시 병인병이고 서울시에서 이용료를 지불했던 명예변경을 유추할 수 없는 망자의 폰이 도대체 누군가에 의해서 명예변경되어 이전되어서 있단 말입니까? 서울시에서 온전히 다시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에 넘길 것을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도 당신의 동료인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발